일리오너라 일리온. 방금 들었는데 또 깜빡해서 몇 회였죠? 147회입니다. 147회입니다. 네. 그리고 밸류 앤 그로스가 벌써 56호네요. 네. 100회 채워야죠. 월 보니까 네. 와 56. 네. 5년 개월 5년을 했죠. 네. 우리가 참 고맙습니다. 정했습니다. 하여튼 표지가 처음에 나한테 새로 가져왔는데 네. 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체가 네. 굉장히 그래서 이번에 컨셉이 잡지처럼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표지 좀 말씀해 같이 주시고 평으로 진짜 잡지가 평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1월 드디어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전략팀에서 이제 계속 나랑 연초가 되면 우리가 뭐 리서치 하우스가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침에도 전략팀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야 그래도 뭐 삼성전자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걸로 되면 대형주 중심의 핵심 주도주가 더 끌고 가고 중소형주가 좀 뒤에 되지 않겠냐 하는데 또 의외로 이것들이 좀 속도를 냈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빨리빨리 더 봐야 된다는 의견들도 좀 하우스 내에 있어서 네. 정홍식 팀장 쪽 역할이 중요한데 네. 이번 달은 뭐 준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전략 쪽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때 사실 때, 맞지. 사실 제가 시장은 잘 몰라요. 근데 매니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분들이 사고 파니까 올해는 좀 종목장이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나는 주세요. 그래서 그 매니저들이 자꾸 말해서 그런지 우리 전략팀장도 그렇고 막 다들 그런 분위기여서 네. 내가 연초에 내가 다 잡아냈고 야 그냥 삼성전자로 밀어붙이고 막 억지로 하고 있는데 네. 나도 내심 이런 거죠. 우리가 위를 좀 어느 정도 열어주고 그걸로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랜 종목장이 기대되는 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이베스트 중소형주 네. 팀을 좀 많이들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에 아침에 뭐 둘이 얘기가 그랬지만 중소형주들 뭐 워낙 작년에 배당 성장주 스타일이 정홍식 팀장이 했던 것들 뭐 다 나와 내 기억에 그렇죠. 네. 야 내가 어디 연말에 종목 추천하라고 그러면 맨날 삼성전자 카카오 동국제약 보냈었거든. 전화가 왔어 누가 형 동국제약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런데 회사 좋아서 그런 건데 회사가 좋고 리레이팅 됐고요. 그런 거예요. 네. 저희는 뭐 그리고 언제 주가 되는지 잘 몰라요. 저 그러니까 네, 기업의 실적이 오르는 겁니다. 올해 하여튼 그래서 우리 56호니까 오늘 한번 잘 재밌게 해봅시다. 아 인사 안 했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네, 이베스트 정우식입니다. 네, 이베스트 스몰캡 팀 김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댓글 담당하고 있는 오랜만에 프로데클러 왔네. 염승환 차장입니다. 네, 댓글 정말 많이 달렸는데 이제 그래요? 다들 하시는 얘기가 이제 연말에 그래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래도 그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좀 적어주셨더라고요. 윤세님이 그 일리온이라는 시도를 하고 나서 타 증권사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난 걸로 아는데 그래도 고객들에게 다가가려는 이런 노력이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이제 신뢰감 상승으로 그러니까. 이어지는 것 같아서 뭐 윤세님 대단하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갑자기 또 여기서 그렇게 좀 전해주셨습니다. 네. 뭐 언론 평가가 뭐 그게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두 가지 언론 기관 걸 대표로 하는데 저희 한경에서는 결과 나왔는데 저희 리서치가 9등했죠. 8등인가 9등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근처. 9등. 네. 작년 10등했는데 이제 잘 나왔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이베스트 리서치가 이제 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1, 2등 하면 더 좋지만 네. 우리 하여튼 중소형사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레벨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저 기쁜 일이었죠. 네. 저희 연말에. 근데 그냥 굳이 말씀 안 드린 거는 하여튼 여기 잘하신 특히 중소형주는 굉장히 잘하는 걸로 저희가 네.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고민하셔도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도 함께 고민하는 거지 저희가 찍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무슨 대단하다고 뭐 아 종목을 근데 찍어줘. 댓글 보니까 연말에 좀 방송 올린 거 중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기고 그때 이제 염동찬 연구원이 그 코스닥 ETF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걸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웃긴 돈 벌었다고 뭐 네. 이렇게 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이거를 매년 주위에서 하거든요. 네. 내 주위에는 다. 근데 내가 놀란 게 이걸 얘기해줘도 안 하더라고. 그리고 다들 내가 많이들 하신 것 같아. 댓글 다 그럼요. 정말 많이 그거, 달렸어요. 그거 우리 내 그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거 네. 다 하거든. 네. 그래서 정말로 갑자기 또 산으로 샌다 중요한데 어느 갑자기 그 한 재작년인가 어느 한층가 일식집으로 다 초대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야 뭐냐 또 연초에 야 지호 덕분에 내가 돈 좀 벌었다 그래서 그래서 웃더니 딱 그 다음날 바로 판 거야 얘는. 그래도 한 4% 나왔다 하더라고. 작년 3몇 프로 나왔어. 근데 워낙 돈이 많은 친구니까 예. 뭐 했더니 내가 그래서 오마카세 그날 얘기했을 거야. 어디 일시집 오마카세 집을 갔는데 되게 고급스러운 청담동에 있는 데 가서 먹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많이 알려주면 또 요즘 찝찝한 거 하나 있어. 많이들 한 것 같아. 기관들도. 연초에 기관 매물 나온 게 네. 워낙
워낙 이제 그것들 많이 하니까 이게 지금 그럴 수 있겠네. 내년부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갑자기 산으로 샜는데 우리 중소형주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일단은 중소형주가 올해 중소형주가 될지 종목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연초 가장 먼저 1월달 월보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그냥 성장이죠. 성장이 안 되는 거 말고 성장하는 걸 좀 생각했고요. 두 번째 리레이팅이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그 아이디어는 전에 11월 달에 좀 의료기기 하면서 좀 얻었었고요. 그래서 봤더니 성장과 리레이팅 두 개를 보면 치과 그리고 중국 그 두 단어의 교집합이 좀 생기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걸 좀 봤어요. 치과와 중국.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월보 갖고 계신 분들은 25페이지부터 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화요일 날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여기 레이를 말했었나 종목? 저희 바텍, 레이언스, 레이 세 개입니다. 주가는 어땠어? 주가는 사실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다행이다. 안 움직였어요. 네. 괜히 또 이렇게 자료 나오고서 방송하고 나서 주가 떴다가 꼭 상처 잡으신 게 뭐 나오고 네. 막 난리들이 나시니까 그러니까 좀 해서 오케이. 네, 일단 내용을 설명드리면 25페이지 보시면 저희 치과용 의료기기 쪽을 이렇게 좀 글로벌 시장 이제 트렌드랑 그 다음 페이지에 국내 애들이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런 걸 보는 건데 글로벌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의 트렌드가 뭐냐면 이제 토탈 솔루션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 토탈 솔루션이 뭐냐면 월부에 그대로 적어놨는데 진단에서 치료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글로벌리하게 이제 얼라인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스트라우만 그런 회사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얼라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다음 페이지 그림도 그려놨는데 투명 교정 장치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정 장치 예전에 뭐 이렇게 쇠로 이렇게 받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완전 교정 막 되게 심각한 교정까지는 안 돼요, 이게. 그냥 어느 정도 한 1년 이내에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은 투명 교정 장치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회사고요. 얼라인 테크놀로지랑 스트라우먼은 네. 미국에 상장돼 있나요? 얼라인은 미국이고요. 스트라우만은 스위스인가 유럽 쪽입니다. 해외 주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외 주식을 사버리게 얼라인 네, 테크놀로지. 뭐 사자라는 걸 떠나서 일단은 이 기업들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기업들이 지금 PER이 얼라인 테크놀로지가 58배고요. 스트라우만이 53배예요. 그리고 얼라인 테크놀로지는 지금 26.5조고요. 그리고 스트라우만은 18.6조예요. 시총이? 네, 시가총액이 원입니다. 원 단위로 저희 환산한 거예요. 네, 블룸버그에서. 원 단위가 더 놀랍지 26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규모도 크고 멀티플도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지 근데 막 내가 따라간다면 오늘은 왜 리레이팅 웃음이 가는 나오지? 거니까요. 그 20조 달러면 한 나라보다도 네, 죄송해요. 그 정도로 우리 이런 청취자가 무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원이라고 굳이 말하면 네. 아니, 나 혼자 재밌었나? 하여튼 오케이. 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 얼라인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투명 교정 장치를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우만은 임플란트 회사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뭐 교정 장치를 하건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건 석고로 좀 본을 뜨죠. 그게 좀 가장 정확하기도 했으니까 이게 본을 뜨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임플란트라고 교정 장치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구강 스캐너 혹은 뭐 3D CT 그런 식으로 그 본을 뜨는 과정들을 대체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넣는 거죠. 기계 장치를 넣어서 3D로 다 진단을 한 다음에 그걸 데이터 값을 만들어 가지고 CAD랑 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밀링 머신이나 3D 프린터로 뽑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걸 따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부 26페이지에 그런 것들 좀 적어놨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는 레이언스 같은 회사는 이제 그 디텍터만 하다가 이제 그 지르코니아 소재까지 진출했고요. 그리고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을 대부분 이제 임플란트 어떤 그런 기구물들만 팔다가 이제 스캐너 같은 것들을 이제 상품 도입해서 팔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토탈 솔루션을 진짜 제공한다,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메디트라는 비상장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네. 메디트라는 비상장사가 있어요. 요새 비상장 투자도 많이 하니까 이런 게 얘는 어차피 투자는 힘드실 겁니다. 알아. 네. 그 정도 알아. 아침에도 투자 네. 심사하고 왔어. 네, 이게 케이스 스터디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레벨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한 귀로 한 귀로 흘리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보가 별로 없어요. 다트에 찾아봐도 제 실적을 알기는 좀 어려운데 이 회사가 3D 스캐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3D 스캐너를 만드는 회사인데 언론 보도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직 글로벌리하게 3D 스캐너의 보급률이 10%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으로 한 3,500만 대 정도, 3,500대 정도 팔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뭐 그게 스캐너가 글로벌레이 뭐 온라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중반에서 한 3천만 원 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메디트라는 회사가 이거를 뭐 한 1,000만 원대 후반?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조금 더 싸게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치과 업체들 통해서 팔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에선 되게 독보적으로 선전을 했고요. 국내 MS는 뭐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뭐 3,500만 대 그 중에서 500만 대, 만 대라고 자꾸 그러는데 3,500대 그 정도 중에서 한 500대 정도를 판 것 같고 글로벌리하게도 한 의미 있게 7% 정도 점유율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데? 네. 왜냐하면 네. 이쪽 시장도 상당히 글로벌하게 네. 커지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스캐너 쪽 3D 스캐너가 얘네가 제품을 출시한 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6월 정도에 출시했어요.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짧네요. 되게 옛날에 짧아요. 이거가 옛날에 우리 막 여기다 섞어 넣어가지고 이거 네. 해가지고 막 짰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촬영한 다음에 네. 3D로 딱 만든 다음에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스캐너예요. 그게 엄청 이런 분야만 쓰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많다니까. 네. 우리 옛날 미션 임파서블 보면 쥐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면 나오잖아. 이게 코미디 이게 이 기술이 이미 상당히 발전했더라고. 네. 거의 똑같이 순식간에 네. 짜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이걸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최근에 딜이 좀 이루어졌는데 지분 50% 플러스 한 주에 대해서 3,200억에 거래됐더라고요. 3,200. 네. 그러면은 6,400억 예, 그 정도. 밸류가 나오는 거죠. 예. 영업이익이 3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누가 기준으로. 샀어? 유니스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탐방 가보던 그러진 않았어요. 전부 다 신문 기사 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 믿으시지 마시고 신문 기사 정리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3D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가 되게 핫하다는 얘기죠. 여기 온라인 테크놀로지도 멀티플 이렇게 높게 받고 그다음에 스트라우만도 이렇게 높게 받고 이 메디트 같은 기업도 이렇게 높게 평가받은 게 되게 핫하다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제 사견은 아주 근거 없는 사견 하나 말씀드리면 메디트라는 회사가 이렇게 가격 경쟁력, 가성비 좋은 걸로 이렇게 많이 진출 잘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최근에 되게 많이 이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점점 대중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낮아질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임플란트 여기 적혀 있길래 지금 네. 이 임플란트 쪽과도 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임플란트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 교정 장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본 뜨는 과정을 이제 대체하는 거죠. 그치. 나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산으로 갖고 웃음이 나오지? 오래간만에 프로데클럽 가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요새 마곡을 가끔 가요. 일 때문에. 네. 마곡의 부동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가는데 마곡에 오스테 임플란트가 건물 짓고 있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속으로 야 그리고 덴티움도 내가 디오 뭐 이런 것들 참 그렇잖아. 참 몇 년 동안 네. 말도 많고 네. 탈도 많았는데 네. 다들 괜찮지 임플란트 회사들도. 사실은 제 김학영 연구원이 덴티움은 좀 봤었고요. 저는 오스템이나 디오는 사실 못 봤어요. 이유가 좀 말도 많고요. 저랑은 좀 안 맞은 것 같아서. 말이 좀 많았어. 어때? 네. 지금 기영이 임플란트.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요. 나도 중국의 가능성이 상당. 일부 이 중국 애들이 이빨 보면은 거의 막 그냥 최악인데 이쪽 시장이 돈 좀 벌면 커질 것 같아서. 네. 산으로 간다. 지나갑시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27페이지부터 보면은 이제 그거죠. 치과, 중국 그거 두 개 말씀드릴게요. 치과 쪽 보시면 맞아, 지금 중국 네, 진짜. 가장 큰 변화가 글로벌 치과 의료기 산업에서 하도가 되고 있는 게 치과 장비의 디지털화예요. 디지털화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토탈 솔루션입니다. 진단에서부터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단어가 생겼고요. 디지털 덴티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환자의 구강 구조랑 관련된 모든 정보를 디지털에서 환자의 최적화된 어떻게 보면 진료와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냐? 아주 심플해요. 치과 의사들이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버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들도 좋아요. 60일 정도 예를 들어서 환자를 봐가지고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럼 15일 만에 이걸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디지털화하면서 예전에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다 돌려봐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적죠. 예전에 잘못해서 AS 주고 그러면서 더 복잡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줄이는 과정이죠. 치과 의사들이 그걸 바라겠죠.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도 이걸 바라는 거고 그러면서 사실
임플란트 회사들이 하도가 됐던 게 예전에 임플란트만 했었잖아요. 이제 스캐너 장비 같은 것도 팔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토탈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잘 어디서 괜히 밥 먹다가 하나 주워 들은 것 같아서 내가 오늘 딱 듣는데 이쪽 산업이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고 네. 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치과 의사보다 그 치기공사란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더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좋은 누가- 산업이었는데. 좋은 산업이고 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냥 치기공사 하시면서 치과가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알아서 근데 네, 이거 많이 하셨죠. 다 이제 그 영역이 많이 확 줄 거라고 누가 제가 함부로 직업군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아, 점점 이렇게 모든 토탈 솔루션을 하는 장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옛날에 있다. 손으로 하는 게 정도. 아닌 거지 이제 완전히 네. 이제 그 좀 약간 그 모든 거를 프로그래밍하는 프로그래밍 그런 할 게 수 좀 있게 많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근데 자꾸 근데 이렇게 가면 네. 요새 보니까 임플란트 회사 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던데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너무 디지털로 가면은 네. 이걸 만드는 회사들은 좋잖아요. 시장이 네. 커지니까. 근데 임플란트 회사들한테는 약간 좀 안 좋지 않나요? 왜냐하면 네. 자기네들이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제 임플란트를 뭐 의사들한테 판매해서 그동안 네. 돈을 많이 번 걸로 아는데 이게 자꾸 디지털화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스템만의 장점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아지는 그럼. 것 그런 같은데요. 건가요? 네. 이게 더 물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그 산업의 범위가 더 영역이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치공사 분들 얘기를 그래서 꺼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치과 의사분들이 이제 영역이 어떤 기계 장비를 갖고서 굉장히 좀 네. 달라지는 느낌도 난 갖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 피해가는 부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약간 그 새롭게 이런 생활이 이게 그 치과의 약간 그 밸류체인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이제 들어가거나 이쪽을 강화하는 기업들을 좀 보는 쪽만 좀 사실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오스템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3개 업체만 하는데 네. 막 새로운 업체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약간 임플란트 업체들이 이제 이런 어떤 장비 같은 것도 예. 같이 파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뭐 그쪽 아니 업체들의 오히려 피해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중소의 보철 같은 거 하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막 온갖 막 치공업도 이게 있었는데 이게 어떤 다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 아닌가? 더 환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니 내가? 더 그러면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는 회사들도 장비 라인업을 계속 갖추고 네.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거기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래서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임플란트의 그러니까. 맞춤형 장비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임플란트 나도 임플란트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외국 거 쓰다가 한국 게 대체한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좀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 경쟁사가 생겼는데 서로 막 싸움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런 것들을 더 규모가 커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토탈 솔루션이라는 게 뭐 진단기기 보는 회사들이 치료 쪽으로도 가고 있고요. 임플란트 하는 회사들이 진단기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패키지 형태로 나가는 게 요즘. 우리나라에서만 하면 좀 그럴 텐데 이게 정말 이 자료대로 중국 쪽에 많이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있다면 네. 이러면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우리 임플란트 비싸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싸게 하겠지. 네. 그러니까 옛날에 스마트폰이 중국 가서는 어떤 전화기가 아니라 스마트폰부터 시작했듯이 네. 이거 갖고 막 막내때 어디서 막 한참 이거 산업 연구한 친구가 한다는데 엄청 이쪽이 변화가 커더라고 지금.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누가 기회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두 번째고 네. 이 시장 자체가 기존에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바뀌고 있고 네. 어쩌면 여기서 잘 사는 성공 사례가 나오면 중국에서 우리가 뷰티 산업보다 성공했다고 보다 이게 더 클 수 있다 이런 네. 말들을 하길래 일단 그래서 이어서 중국 얘기 좀 해드리면 중국 얘기를 해요. 이게 네. 좀 얘기로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 중국 저희 월부 29페이지 보시면 그냥 29페이지 그림 17번이 그냥 탁 그래프 하나예요. 중국의 치과 시장은 뭐 그냥 고성장한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그냥 왜라고 안 물어보실 거예요. 그냥 고성장합니다. 그냥 치과 전체 독을 보면 20% 이상 성장하고요. 이 임플란트만 보더라도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 이건 언론 보도 자료예요.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고 이게 이것저것 조사해 그냥 해본 건데 제가 한 건 아니라 저희 팀원들이 한 겁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임플란트 이제 그 침투율이 글로벌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모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치과가 인력들이나 병원이 터무니없게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고성장이
뭐 단시간 내에 뭐 1년, 2년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좀 꽤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팩트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희 30페이지에 그림 22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플합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다 많이 갖다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니까요. 아주 심플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더 괜찮은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센터장 말씀해 주셨지만 뭐 스마트폰 그러니까 전화기 일반 휴대폰 안 거, 모바일폰, 뭐 투지폰 안 거, 스마트폰 바로 갔듯이 이게 엑스레이 같은 경우가 2G가 있고 3D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D 같은 게 뭐냐면 약간 그 단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치, 발제 치료 그런 거 할 때 치료용으로는 2D 같은 거 사용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2D 같은 게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순서대로 가면 그런 뭐 어떤 치료용 그런 걸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는 다 3D로 봐야 되거든요. 물론 3D로 2D 거 다 볼 수 있죠. 더 하이엔드예요. 더 비싸요. 그러면은 이제 그 2D 거쳐서 3D를 가야 되는데 중국은 3D로 한 번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더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쪽 시장이 뭐 사실은 수익성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시장도 제대로 하이엔드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한 번에 커지는 거죠.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잘 팔면 치과용을 그러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우리께 많이 팔 수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한국이 그러니까 뭐 이 시장을 상당히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쪽에서는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쪽 다른 사람 보고 있어서 그렇지 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를 얘기하면 옛날에는 뭐 화장품이다 뭐 이랬다면 이제는 많이 좀 바뀐 게 아니냐. 그럼 결국은 이제 종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 1부에서는 요 종목들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31페이지에 있는 기업들이 쫙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걸 갖고 얘기할까요? 일단은 저희 그 레이 먼저 말씀드리고 레이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많으니까 그 다음에 바텍이랑 레이언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 개 하고 좀 쉬었다가 다른 것들 좀 뭐 했던 것들 하려고 하니까 레이부터 얘기합시다. 네, 5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페이지에 네. 좀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 너무 오르지 않았어 이거? 신규 상장 종목이고 지난 8월에 이제 상장을 해서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뭐 사실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만 간다면은 뭐 사실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 하면 또 떠오르는 거는 특정 자산 운용사가 좀 많이들 갖고 있다는 거. 예, 여기 써 있습니다. 아니 직접 얘기하지 말고. 공시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요. 회사만 봤을 때. 원래는 이 회사가 CT에서 출발을 한 회사고요. 예전에 잠깐 그 삼성의 의료사업부 쪽에 인수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치과용 CT만 가지고 나와서 스핀오프해서 설립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좀 가장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치료 솔루션이라는 거고요. 아까 그 산업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토탈 솔루션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CT 그리고 캐드캠 솔루션 그리고 3D 프린터 이 세 개를 턴키 방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뭐 임플란트나 요런 시술을 받을 때 보통 한 뭐 한 달에서 두 달 요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걸렸었는데 이제 그동안 뭐 기공소라든지 치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치과에서 다 소화 가능하게끔. 아까 요거 얘기했던 게 치기공소가 다 외부에서 이렇게 보내주면 거기서 해서 보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치과에서 고용해서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이익을 나눴다고 조였는데 뭐 아직은 그 치기공소 아직은 그게 많지. 많은데 이제 앞으로 미래가 되면 변할 거다. 네. 그래서 아무튼 치과 내에서 치과 외부에서 진행되던 프로세스들을 다 소화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이 치료 솔루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만 방문을 해도 이제 임플란트를 어느 정도 시술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솔루션은 단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턴키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분들보다는 신규 개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영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는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치료 솔루션 사업을 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7년에 매출이 한 20억 원에서 작년에 3분기까지만 해서 한 250억 정도. 자, 어마어마하게 매출 증가가 나왔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그로스로 빠르게. 주가 올라온 배경은 정말 매출 그로스로 보면은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건데 네. 중국 쪽에서 나왔다는 것도 놀랐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올해도 이런 성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계속. 예, 그리고 3D 프린터 요게 중장기적으로는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D 프린터로 그 임시 치아나 연구 치아를 만들려면은 소모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레진이라는 게 들어가고 하나에 한 10불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알지 레진. 예, 이것도 레이가 또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클래시스나 이런 회사들이 기기 플러스 소모품으로 나중에 이제 이익률이 많이 클래시스 올랐듯이 얘기할 때도 했던 얘기예요. 아,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레진 같은 거 많이 팔릴수록 나중에 후속 매출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은 아마 요 디지털 솔루션에서 다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모멘텀은 이제 투명 교정 장치 사업. 요거를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얼라인텍이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해오던 건데 그 2017년에 특허가 풀리면서 많은 회사들이 여기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레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중국부터 해서 작년에 비즈니스를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뭐 교정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저희가 아는 그런 교정기는 사실 미관상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투명 교정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 되게 많이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글로벌리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이제 온라인텍이 판매하는 가격의 한 5분의 1 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서 올해부터 좀 유의미하게 매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잘 된다면은 사실 레이는 올해 실적 제가 추정한 대로라면은 밸류에이션이 한 12배 정도 되거든요. 포워드로. 그렇게 안 돼? 네. 근데 온라인텍은 뭐 4, 50배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뭐 교정기가 진짜 잘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 레이는 핫했던 종목이라 네. 그냥 뭐 일반 투자자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질문하면 얘는 주주 구성이 좀 독특하잖아요. 내가 보는 게 유주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야? 그 대표이사분이 갖고 있는 회사로 그 회사에서 이 회사를 출자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네. 거야? 그 지주사는 아니잖아, 그게. 지주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렇지. 유주라는 회사가 어떤 거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고. 뭐 비즈니스가 따로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주주를 보면은 좀 뭉텅이 있으니까 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다. 네. 사실 지난 한 2년간의 성장을 보면 이게 또 빈말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그래요. 그러면 레이는 뭐 저는 좀 약간 공부해왔던 종목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말할 건 뭐 네. 있죠? 그러니까 저희 월보 이번 종목 레이언스, 바텍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레이가 어떻게 보면 그 토탈 솔루션 그림에 가장 적합하고 모멘텀도 좋고 사실 그림도 많이 좋아요. 근데 약간 레이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일단 멀티플이나 주가가 많이 올랐고 멀티플이 뭐 아주 싸진 않다. 뭐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실적이 잘 나오면 그리고 상장한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4개 분기를 다 못 봤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취향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과 그림 같은 경우는 레이가 낫고요. 바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너럴합니다. 이 주제에 그냥 잘 맞는 교과서적인 오래됐고 업체고. 레이언스는 바텍 자회사고. 네, 그리고 레이언스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괜찮아하는 거죠. 재무구조가 좋아요. 아, 레이언스가? 네, 그냥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랑 레이언스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이와 레이언스의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네. 레이언스와 바텍이 관계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바텍부터 설명드릴게요. 월버 36페이지에 있는데 바텍은 그냥 디지털 엑스레이 하는 국내 그 선도 업체예요. 네, 그래서 뭐 심플합니다. 근데 일단은 올해도 실적 성장이 잘 나올 거고요.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 나왔고요. 2020년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멀티플이 이제 한 10배 정도로 과거 대비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2015년 막 그때는 거의 20-30배 됐었고요. 과거에도 5년 평균 한 15배는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멀티플이 과거 소점보다 좀 낮아졌고 이쪽 산업 전체적으로 보자는 취지가 뭐냐면 과거보다 멀티플이 낮아졌어요. 그동안 성장했는데 바텍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성장한 이유는 이 월보 주제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치과용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바텍이 파는 엑스레이 3D 그 장비 중에서 그린스마트라는 제품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엑스레이에서 핵심 부품이 레이언스가 만드는 이제 디텍터라는 제품이거든요. 그게 이제 모든 이제 엑스레이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2개 들어가요. 3D는. 근데 그린스마트는 하나가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가가 쌀 겁니다. 그럼 제품 가격이 쌀 거예요. 그러면 성능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거고요. 이게 중국에서 먹힙니다. 그래서 2018년 2분기 때 중국의 판매 인증을 받았어요. 18년에 받았구나. 18년 2분기 때 받았고 아마 올해 정도에는 제조 인증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서 갖다 팔았는데 거기 중국에서 만들면 뭐 원가가 더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걸로 보면 그림이 좋아지는 거고 팩트는 뭐 작년 3Q19 누적 대비 3Q18 누적 대비 3Q19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38.4% 정도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이 성장한 건 한국 제외한 아시아 쪽이에요. 중국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인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작년에도 고성장 나왔고 올해도 고성장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실적 드라이브는 딱 이 취지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다 그냥 통인데 치과 쪽인데 중국에서 잘 팔릴 것 같고 뭐 3 쪽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침투 잘할 것 같다. 그냥 그게 큰 그림이고요. 모멘텀은 2가지가 있어요. 실적에 기여를 크게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구강 스캐너. 그거 이제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팔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게 잘만 되면 뭐 상당히 그로스가 나올 수도 있는.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리레이팅. 네.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잘 되면 좋죠. 전략은 메디트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가성비 좋게. 뭐 항상 뭐 제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큐정 그래도 약간 몇 년 해놨는데 그건 좀 성장하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네. 이거 구강 스캐너 쪽이요?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니 반영 안 한 것 같아서. 네, 구강 스캐너 쪽은 전혀. 왜냐하면 실적 나와봐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모멘텀이 이건 하나 있고요. 2번째 모멘텀은 특이한 건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매경신문에 나왔어요. 세계 최초로 동물용 CT를 만들었다라고 나왔어요. 언론 보도 내용 좀 정리해드리면 동물용 CT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반려견들 보면 이제 반려견들이 암이나 아니면 종이암 그런 거 있으면 사실은 치료가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단을 해야 되는 건데 쉽진 않으니까 인체용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든 거죠. 이제 그 가격은 싸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억대일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지만 뭐 이렇게 따로 방을 구비를 안 해도 되고 방사선량이 작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공간도 조금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향후에는 좀 기대해 볼만은 한데 단기적으로 실적이 클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그건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요. 이 2가지 모멘텀이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텍은 그냥 가장 무난한 제너럴한 기업이고요. 레이언스 같은 경우는 저희 41페이지에 있는데 바텍이랑 모든 투자 포인트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핵심 부품인 디텍터를 레이언스가 공급을 하니까요. 그 외에 특이한 건 일단 레이언스는 재무 구조가 많이 좋아요. 그래서 더 싸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다른 건데 이건 치과용이랑 약간 생뚱맞게 다른 건데 요즘 반도체 핫하잖아요. 예, 레이언스는 약간 반도체 따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이유가 그러니까 엑스레이 디텍터라는 게 말 그대로 엑스레이를 검사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이게 산업용으로도 쓰여요. 비중은 크진 않아요. 지금 레이언스 입장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검사 장비 업체들로 작년 이제 연말에 수주가 꽤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2019년 기준으로 아마 그쪽 관련된 게 매출액이 한 100억에서 11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돼요. 근데 올해는 150억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쪽이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무래도 장비다 보니까 수익성이 더 좋지 않을까요? 다른 데보다는.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확장성도 되게 많아요. 치과라는 단위 품목이 아니라 검사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그 영역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 일부러 하고 치과형 이쪽은 하고 2부에서 오히려 난 궁금한 건 우리 유니버스 종목들이랑 최근에 발표했던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 댓글러는 또 요새 워낙 바쁘셔가지고 또 가셔야 된다 해서 보내드리고 우리 2부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